아까 본 그분은 한 2060년대에 나올 것 같아요. 아, 그 하얀 네, 거. 아까 그분은 맨 오른쪽 그 섬뜩맨 저 로봇 자주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네, 저거는 2060년쯤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그럴 것 않을까. 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램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로봇. 네. 인간과 로봇인데 제가 부제를 정했어요. 결국 로봇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미션인 거죠. 홍익 예, 로봇 같은 거. 아십니다. 홍익 로봇. 아까 홍익 로봇 홍익 나왔어요. 로봇. 홍익 네. 로봇 나왔습니다. 네, 오.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 인간의 도구이냐, 인간의 친구이냐,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냐 항상 이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영화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서 그래요. 아, 영화를 봐도 그런 게 아니고요. 영화가 영화를 잘못됐네. 봐서 그래요. 왜요? 실제로 네. 로봇 중에 네.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거나 하는 게 실제로는 거의 없거든요. 아. 현실에서는. 그러네요. 현실에서는 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 보신 대로 로봇은 인간의 현재 도구이자 친구로서 거의 쓰이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네. 소설에서는 그렇군요. 그렇죠. 소설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이로봇이라는 소설 최근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어떤 거요? 그 공포 영화. 공포요? 메간이라는 공포 영화 혹시 보셨어요? 메건이요? 메건인가 그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죠. 건이나 중간에 간이나. 이제 AI가 심은 로봇인데 처음에는 말 잘 듣는 로봇이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자가 학습을 통해서 AI. 아. 오. 그러더니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네. 나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라고 로봇이 멘트를 나 지금 던집니다. 약간 어, 그래요? 소름 로봇이 멘트를 던집니다. 그래서 아주 말하고 말짱했던 있는 중이잖아. 말짱했던 로봇이 어. 갑자기 그렇게 진화하면서 내 말 끊지 마. 영화에서. 영화에서. 헐. 사실 그거 공포 영화예요. 로봇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네. 그 사탄의 인형 같은 공포 영화인데 그런 영화들을 보다 보니 아. 이제 우리는 로봇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미션을 받고 태어나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 로봇 공학의 3원칙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로봇 공학의 3원칙이 예. 이게 법칙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에요. 그냥 1940년도에 소설가 미국의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소설가가 이제 자기 소설을 쓰면서 도입한 원칙이고 그게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그냥 공감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원칙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더라고요. 보시면 첫 번째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근데 이 원칙에는 위배되지 네.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복종한다고 인간의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내가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들이 또 앞에는 위배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일단 사람이죠. 예, 예. 그리고 오래됐죠. 그렇죠. 그거- 1940년대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1940년대 필요하네요. 업데이트가 지금.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공학자들도 그냥 갖다 써요. 이분이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음. 근데 공상과학 소설가예요. 아. 근데 1940년도, 50년도에 만들어 놓은 소설가가 만들어 놓은 원칙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찬 교수님 말대로 로봇 제가 왜 지켜야 하죠?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네. 아이로봇에 나온 영화 또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비킨가 그 로봇일 겁니다. 아, 그 로봇이 거기 나오는 네, 그 로봇 로봇이 이름. 네. 자기 나름대로 아까 그 로봇 3원칙의 논리를 또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그 여기 세 가지의 원칙이 네.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인간의 명예에도 복종하고 로봇 자신도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잖아요. 근데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게 결국 인간한테 해로 돌아오잖아요. 아, 그렇죠. 해석하기 그러니까 나름. 결국은 인간을 와.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 이 원칙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네. 이런 공학자들도 이런 감성을 가지고 로봇을 연구하면 널리 이롭게 한다에 맞지 않을까라는 취지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로봇이란이라고 제가 사실 묻거든요. 아마 여기 아마 로봇 다 아시잖아요. 네. 로봇 아유, 아시는데 네. 아, 네. 로봇 혹시 뭔가 네. 인간이 로봇. 만들었으나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 기계적인 네? 기계적인. 네, 작동 그 정도 맞아요.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예요, 이거. 어원이 원래 어원은 이 체코에 나온 아까 로보타라는 어원이 강제적 노동, 아. 우와. 노예라는 노예. 뜻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로봇으로 영어로 번역이 된 거고 결국 그때 당시에는 인간이 하는 작업을 네. 자동으로 하는 기계 장치였어요. 아. 인간이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 장치. 결국 노예, 뭐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로봇이라는 정의 자체가 이게 사전적 정의로도 현재도 이미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세탁기가 로봇이냐?
왜냐면 세탁기도 빨래를 대신해 주는 기계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탁기가 역사도 있어요 심지어? 세탁기가 네. 로봇이 아닌 이유가 원래 기존에 로봇은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네. 이렇게 공장이나. 그렇죠. 공장에서 이렇게 네. 자유도가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었어요. 네. 그럼 얘는 아까처럼 그냥 자동으로 어떤 작업을 대신해주는 기계 장치 하면 세탁기도 되고 식기세척기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간단한 작업을 네, 하는 애들도 그것도 다 돼야 되는데 네. 당시에 로봇의 정의는 네. 자동 제어가 돼야 되고 재 프로그래밍이 돼야 되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3축 이상의 자유도를 가지는 기계 장치. 3축이요? 세 개 쭉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있어야 로봇이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산업용 로봇의 정의. 그러니까 그게 넓은 의미의 로봇의 정의였어요. 아. 그럼 그 기준에는 세탁기는 탈락이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그렇구나. 세탁기는 그러면 몇 축이죠? 하나예요. 그러니까. 통돌이 옛날 통돌이도 하나고 네. 예, 하나기 때문에 3자유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 지금은 그거는 이제 사실 약간의 과거의 개념이고 네. 지금은 우리 SNS 가입할 때도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은 로봇입니까? 로봇이 아닙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그러네. 그 로봇은 뭐예요? 그 로봇은. 그거까지 해서 로봇이라는 정의 자체가 지금은 너무 확장된 거죠. 그러네요. 인간의 작업을 대신해주는 기계 장치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를 포함한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거를 공학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결국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네.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아. 판단하고 네. 네. 작업을 위해서 손동작, 발동작하는 모빌리티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동작하는 로봇. 예를 들어서 공학적으로는 이렇게 인식도 하고 판단도 하고 동작도 하고 이 세 개가 다 있어도 되고 일부만 있어도 되는 거.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의- 공학적으로 정의라고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로봇이 융합기술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요. 제가 아까 기계공학과 네. 출신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무하는 제 조직 내에 제 실 안에만도 이미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재료과, 우와. 제어공학, 센서공학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음. 사실은 예전에는 뭐 기계, 전기, 전자 분들이 로봇을 공부했다, 로봇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많은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모여서 네. 어떤 하나 완성된 아까 그 판단 인식도 하고 판단도 하고 동작도 하는 걸 다 만들어내려면 예. 결국은 여기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요즘 그런 과정들이라 로봇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로 기계, 전기, 전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많은 분야가 열려 있다. 최근에도 예,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네. 감성 로봇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아, 그게 예. 이모셔널 로봇이라고 표현을 예, 하거든요. 예, 이모셔널 로봇이 뭐냐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 이게 대화도 하고 약간 치료형 형태의 로봇도 하고 하면서 인간과 감성을 공유하는 형태의 심심이 로봇. 같은 건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치료형 로봇도 있어요. 와, 네, 대단하다. 그래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감성공학이라고 약간 보시면 그 예전에 일본에 네. 애완용 타로 같은, 예. 예. 애완용 물개- 강아지 로봇 같은 맞아요. 거 있어요. 아이보도 그렇고. 예, 아이보. 맞다, 아이보도 맞다. 그렇고. 그거 이제 사람들이 막 걔가 맞습니다. 막 이제 꺼지면 맞습니다.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면 맞습니다. 그 친구 장례식도 치러주고 맞아, 한다고. 모여가지고. 예. 그런 게 네. 이제 감성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게 이해가 그래서 되네요. 그때 아이보 같은 로봇들도 보면 네. 얘한테 어떤 표현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까라는 거에서 이게 또 표현 방법들도 연구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성공학이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맞네. 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되어서 로봇의 융합기술이라는 거고 최근에는 AI, 그러니까. AI가 아, 대세잖아요. 그래서 로봇에서 AI 같은 것들이 이제 융합을 하지 않고서는 음. 아주 차세대에 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하나의 좋은 로봇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제가 구분을 나눠놨는데요. 네. 이 구분도 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이것도 뭐 대충. 나누는 대략적으로. 사람들마다 자유롭게 나누고 하는 거고요. 1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1960년대 이후에 2000년도까지 아주 산업에 활발하게 쓰이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산업의 자동화 시대 1세대라고 네. 표현을 했고 2000년 들어서부터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로봇 연구가 시작됐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네. 문화까지 혁신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3세대라고 저희가 이제 지칭하는 부분은 네. 로봇이 우리 생활에 아예 들어오지 않을까. 아. 1인 1로봇, 아니까지는 안 되더라도 1가정 1로봇? 뭐 이 정도 26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생각을 하고 적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그림이랑 글씨는 한 번도 안 바꿔요. 제가 이걸 한 15년 전부터 이 자료를 계속 쓰거든요. 20년 네. 전부터. 예. 근데 숫자를 계속 바꿉니다. 아, 계속 밀리는 어. 거예요, 혹시? 밀어지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바꾸는 숫자가 아까 저기 2025년, 2026년 써져 있는 네. 게 처음에는 2010, 201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로봇 전. 공학을
하는 사람마저도 네. 야 우리가 빨리빨리 개발을 하면 빨리빨리 로봇이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잘 쓰이는 로봇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주 발전적으로 11년은 인간의 로봇의 생활화 네. 딱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2011년이 돼도 생활화가 안 되네요. 아직 네, 안 돼서 15로 바꿨거든요. 근데 또 15년도에 발표하는데 또 생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20으로 바꾸고 계속 밀리는. 지금 26년까지 밀렸는데요. 26? 뒤에도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으나 네. 지금 로봇이 기술은 엄청 많이 발전을 했는데 네. 현실에서 쓰일 만한 수준이 된 게 아직은 너무 모자라요. 근데 생활화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저 잘 모르지만 로봇 청소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옛날엔 안 썼잖아요, 많이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되게 많이 쓰잖아요. 로봇 청소기 너무 감사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일종의 생활화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네. 예. 그렇죠. 가정에 네. 있으니까. 로봇 청소기 요즘에 발전해가지고 없으면 못 살죠. 아까 본 그분은 한 2060년 돼야 나올 것 같아요. 아, 그 하얀 네, 거. 아까 그분은 맨 맞습니다. 오른쪽 그 선핑맨 저 로봇 자주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네, 저거는 2060년쯤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그럴 것 않을까.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 이제 서론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가시죠.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을 기본적으로 봤으니까 로봇이 어떤 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선 보고 예,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 바로 이 사용 로봇 부분이죠. 네. 사용 로봇은 아까 뭐 60년대부터 쓰였다고 했던 것처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목표를 해왔고요. 아마 많이들 보시는 게 바로 이 로봇입니다. 그죠? 이게 실제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쓰이는 로봇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아주 많은 로봇들이 이건 사람이 없는 공정을 보여주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산업 로봇의 분야. 그런데 현재는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옆에 오, 이게- 팔만. 이게 오 뭐야? 어머.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 과거에는 음. 로봇이 반드시 사람과 펜스로 분리가 돼 있었어야 됐어요. 아, 예. 네. 사람과 로봇은 절대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게 법규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치 안전 지역이 딱 예, 있고 맞습니다, 거기를 못 맞습니다. 넘어가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 예, 가둬놓고 네. 로봇이 하는 일은 딱 정해놓고 그렇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로봇은 셧다운이 되게 음.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규정으로. 네. 예. 규정으로.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오는 게 협동 로봇. 저기 다 알고 계시네요. 교수님. 와. 협동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인간과 로봇을 이제 분리하지 않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 공간을 어. 공유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저 친구 너무 방정 맞은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움직임에 비해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인간이 옆에 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이거 네. 정확히 보셨어요. 왜냐면 왜냐면 이건 전시회에서 쇼하는 거를 찍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 로봇은 예. 관종 로봇이군요. 네, 인간이 왜 저런 협동 로봇들이 나오게 된 거냐면 로봇이 엄청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해진 것밖에 못해요. 아, 정말 뭐 정밀도도 좀 낮고 좀 오히려. 쉬운 거. 그 대신 좀 힘이 많이 든 거라든지 반복이 많은 거 이런 건 잘하는데 전부 조립하는 이런 복잡한 작업은 로봇이 아직 못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세밀한 일들. 네, 세밀한 일을 아직 못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열심히 많이 보여드리고 하지만 네. 아직 세밀한 작업들에 대해서는 아, 테슬라도 많이 보여주시고 하지만 네. 아주 디테일한 작업들은 아직 안 가고 있는 상태가 아주 정교한 작업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 공장에서마저도 사람이 해야 되는 일과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을 약간 구분되어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아예 구분해 놓고 하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모여서 하면은 훨씬 효율성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과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하고 로봇이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을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와.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 컨셉이에요. 방금 결국 인간 로봇 협동을 가능한 공장을 만들어보자. 오. 예. 라는 거로 컨셉이고요. 실제로 로봇이 알아서 부품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네. 부품이 어디에 필요한 부품이 있는지 알아서 인식을 해와서 부품 이송을 공급을 하고 로봇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단순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단순한 일들은 로봇이 혼자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로봇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커넥터, 그다음에 와이어, 케이블 이런 것들은 로봇이 아직 못해요. 좀 세밀해 보이네요. 작업 그런, 자체가. 그런 거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일부 사람이 조금 도와주면 로봇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떻겠냐. 아,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로봇이 같이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그 같이 하는 작업들이 끝나면 이제 로봇이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혼자 다 하고 뭐 포장도 하고 뭐 이송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락까지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제가 로보틱 팩토리라고 얘기하는데 로봇 협력 팩토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 네. 사실 저 보여주신 영상이 어떻게 보면 이미 지금 산업 현장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뭐 물론 세밀한 것들은 좀 맞아요. 다르겠지만 맞아요. 크게 보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까 로봇 혼자 하는 일들은 이미 거의 다 되어 있고. 아. 그렇죠. 근데 이 로봇 아까 사람이 하는 일도 로봇한테 시키고 싶어 해요. 음. 제가 주로 하는 연구가 사실 그쪽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같은 손도 없고 음. 사람과 같은 지능도 없고 그래서 일을 못 해요 아직. 아.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반복 로봇 시대. 그 다음에 환경과 로봇이 협력하면서 뭔가 방금 그 자동차 회사처럼 네. 밀집해가지고 열심히 뭘 만드는 시대. 지금은 인간과 로봇이 협력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정을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는 시대. 언젠가는 혼자 다 하겠지.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인간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인간은 그러네요. 다른 일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산업은 커져갔거든요. 예. 이제 로봇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컴퓨터하고는 용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또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계속 나오잖아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업 순위 32. 뭐 살아남을 순위 32.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맹신하면 그것도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그것도 계속 바뀌어서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 바뀌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이 쭉 늘 있을 만들어질 것이다. 거라는 늘 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걱정할 많이 필요 없다. 바뀌어지는 부분들의 대부분들이 네. 뭐냐면 지금 인력을 구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아, 예를 들면 뭐 조선소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요즘 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3D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도장도 하고 예. 용접도 하고 방금 조선소에서 하는 인력이 없어요. 굉장히 아, 필수적인 인력이 네, 일인데 그래서 그런 우리 부분들은 사회에서. 당연히 로봇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하는 일이 달라지지 분명히 줄어들 수 있으나 그런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이 로봇으로 많이 대체될 것이다. 이제 사용형 로봇을 제가 너무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용 로봇이 그동안에 제일 많이 쓰인 부분이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 시스템을 리딩하고 있는 분야예요. 이게 요즘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 인간과의 이제 교감이라든지 또는 전문 뭐 작업이라든지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거의 첫 번째가 의료 재활 로봇 쪽 분야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인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그 역할이죠. 그래서 그 대부분이 수술 로봇과 재활 로봇, 보조 로봇입니다. 요게 보시면 아마 많이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로봇이에요. 아, 알고 계시네요. 써 있어서. 읽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4시간, 8시간, 12시간까지 수술하시잖아요. 네. 그걸 원래는 저 로봇이 없이 저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는데 로봇을 쓰면 결국 로봇이 서포트를 다 해주는 거고 네. 결국 이제 이 햅틱 장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의사가 편해지고 아. 결국 수술하는 사람도 편해지면 환자도 훨씬 더 그러네. 편해지고 해서 이와 같이 아. 수술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이 주로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요게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3개, 4개 정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 하나를 뚫기도 하고 2개를 뚫기도 하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이 팁을 보시면 오, 섬세하다.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 이렇게 되죠. 크기가 지금 굉장히 작은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인간의 배에 구멍을 사람 배에 수술을 하는데 네. 하나만 뚫고도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야 회복력도 좋아질 거고 하기 때문에 아, 이제 네.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의료용 로봇의 수술 로봇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마트 의존 로봇이 이제 개발하신 분이 나오시거든요. 우와. 이 개발하신 분이 결국 인간의 발목, 와. 절단된 진짜 환자 좋다. 그리고 그 무릎 네. 절단된 부분 그래서 무릎형 의족 그다음에 발목형 의족을 개발하셨고요. 여기 한국기계연구원 네. 대구 센터에서 개발하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고 두 번째 의수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네. 의수는 손목이 절단된 환자들 결국 사람의 손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사람의 손을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이것도 기계연구원 대구 센터에서 대구 센터가 의료기기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것도 결국 이 로봇 솥은 다리나 무릎보다는 훨씬 더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전도 센서라고 해서 센서를 그 소켓 쪽에 근전도 센서를 가지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게 의수도 하나의 테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웨어러블 분야예요. 노인, 장애인, 고공도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웨어러블이고요. 네. 이게 과거에 아마 아이언맨 다 아실 겁니다.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은 하드 저희가 하드 타입이라고 하고 얘는 소프트 타입이라고 해요.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요것도 이제 아까 개발하신 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입을 수 있는. 예, 맞아요. 의복형으로 그냥 옷처럼 입으면 되는데 이게 SMA라고 해서 형상 기억 합금을 온도에 반응하거든요. 이렇게 실처럼 만들어요.
금속을 실처럼 만들어서 온도에 반영되는 걸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네 번째는 원격 검체 채취 로봇이라고 코로나 이슈가 저희가 왔을 때 보기만 해도. 네, 그렇죠. 원격으로 사실 의사분들이 원격으로 네.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까 햅틱 장치처럼 조종하는 장치는 따로 있고 실제로 치료를 채취하는 로봇도 따로 있고 그래서 원격으로 영상을 보고 채취하는 실제로는 이렇게 앞에서 할 수도 있고 멀리서 할 수도 있고 신기하네요. 원격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다빈치 로봇처럼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안전 탐사 로봇 쪽에 대한 그 로봇의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소방서라든지 네. 또는 이게 군용으로도 나중에 이게 파급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시, 정찰 이런 분야에 드론을 굳이 포함시킨다면 이 분야에도 포함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사회안전 탐사 로봇의 테마고요. 예전에 뭐 우리 대테러 부대에다도 뭐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쓰인 분야이긴 합니다. 이 분야는. 그러게요. 왜냐하면 대테러에서 건물 투입할 때는 그쵸. 사람이 들어가는 폭발 음. 무서워 위험하니까. 예, 그렇죠. 폭발물 제거 로봇. 그리고 이런 뭐 것들도 감시하러 갔는데 정찰병을 그렇죠. 보냈는데 그렇죠. 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기계 연구실이라는 데서 예, 예. 연구한 거고요. 이거는 UGV를 주로 하는 무인 지상 이동체예요. 무인 지상 이동체인데 이 무인 지상 이동체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이 혼자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돌아다니는 거죠. 공항에 있는 모노레일 같은 그런 건가요? 그거는 레일을 타고 다니는 거라고 하면 아, 네. 우리 이제 이게 로봇이라 하는 개념은 가급적이면 레일이 없는 일반 저런 땅에서 아무데나. 맵을 만들어내는 거죠. 맵도 만들어내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네, 실시간으로 맵도 생성하고 바뀐 점이 있으면 업데이트도 하고 이와 같이 지도도 좀 만들어가면서 뭐랄까 네. 넓은 범위의 로봇 청소기네요. 아. 로봇 청소기죠. 이게 앵님께서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 청소 로봇이 가정 환경에서 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형화된 환경에서 쓰이는 로봇은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청소 로봇, 그다음에 공장에서 모바일 로봇들 쓰이거든요. 근데 네. 야외에서 쓰이는 게 아직 약간 부족한 게 이제 야외는 뭐 우리가 날씨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날씨도 바뀌고 환경도 빛이라든가. 바뀌어요. 갑자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환경이고 그리고 지형도 복잡해요. 특히 가장 큰 게 그때 지형 극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사회안전 로봇 쪽에 보면 가장 큰 게 환경 요소, 그 장애물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형 극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밌겠다. 테마는 교육 엔터테인먼트 테마인데요. 네.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놀이동산. 아, 예, 놀이동산. 놀이동산이에요. 아, 저것도 로봇이네. 예, 로봇입니다. 예, 로봇이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이게 로봇이 원래 이 로봇이 삼성 로봇이에요. 산업용 로봇이에요. 예. 이게 이게 아까 공장에서 쓰였던 그 로봇 있잖아요. 네. 걔예요. 자동차 아까 맨 공장에. 처음에 삼성 로봇이라고 보여드렸던 걔입니다. 걔. 저걸 신나게 타고 있는 네. 분들은 알까요? 아, 내가 산업용 자동- 로봇을 타고 있구나. 자동차 부품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아 이게 그 다른 놀이기구랑 제일 다른 점이 예. 네. 뭐 것 같아요? 관절? 아닌가? 이야, 맞아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오. 관절입니다, 관절. 다른 네. 그 우리 놀이기구 같은 거는 아까 자유도라고 제가 아. 얘기했어요. 1자유도, 네. 2자유도, 3자유도 정도. 아까 짐벌 얘기하셨는데 3자유도 정도. 이렇게 가서 제자리 사는데 얘는 6자유도잖아요. 엄청 관절이 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전도 마음대로 하고 위치도 마음대로 옮겨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거를 시뮬레이터로 비행기 시뮬레이터로 쓰기도 해요. 비행기 시뮬레이터. 왜냐면 육자유도가 다 되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사면 로봇을 확장해서 쓰이기도 하는. 예. 다음으로 농수산해양 쪽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업용에다 쓰이고 해양수산 쪽에 쓰이고 하는 거고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일인데 예. 토마토 나왔습니다. 토마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토마토인 거죠? 예, 이게 시설 원예 농업이라고 해서 자동 수확 로봇, 스마트 팜. 이제 요즘은 시설 원예 농업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금 바꿔줍니다. 예. 왜냐면 그냥 우리 노지처럼 노지 로봇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오. 다음에 할 거고 이와 같이 시설을 조금 설정을 하고 나면 제가 이 로봇이라는 게 인식하고 이건 네. 로봇의 눈인가요? 예,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인가요? 예, 카메라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인식하고 판단하고 아까 조작한다고 하는 네, 것들이 다 그렇죠. 갖춰져 움직이고 다. 있는 그게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빨간색을 찾아서 뭐 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한 대가 아니에요. 아주 여러 대의 로봇들이 각자 자리에서 하고 또 수학 로봇은 수학 로봇대로 하고 네. 또 배송은 또 배송대로 받아가는 녀석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농업용 로봇 팀이라고 하거든요. 예. 로봇 팀. 그래서 네. 로봇 팀을 이루어서 이와 같이 농업용으로 쓰인다라는 거입니다.
요것도 계속 이 로봇이 계속 나오네요. 예, 계속 예. 나오는데 네. 결국은 일상생활의 도움이라든지 정보 취득을 위한 로봇이 될 것 같고요. 아. 보시면 이 영상이 이제 이거는 외국 영상입니다. 몰리 로보틱스라는 외국 영상이고요. 보시면 어머, 손가락이. 예, 손가락도 있고 로봇 팔 두 개를 달아서 사람 대신에 요리를 해준다라는 헐. 형태로 요리하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은 네, 아직은. 예, 디스플레이에 좀 가깝다라고 아. 생각이 보여주기용. 예, 아직은. 아직은. 왜냐면 아직은. 저게 쓰이려면 요리를 하나만 해야 되겠어. 막 계란 후라이밖에 못 몇 만든다고. 개 정도 하시면 사시겠어요. 많아야 저거를 돼. 그렇죠. 다 네. 해야죠. 다 많이 해야죠. 해야지. 비쌀 테니까 다 많이 해야죠. 해야죠. 비쌀 그래서, 텐데 저거. 예, 현재는 이와 같은 로봇이 이제 동작을 하면서 하는 건데 보시면 이게 방금 아까 그 보셨던 영상이 최근 1, 2년 내 영상이고요. 같은 회사의 7, 8년, 10년 전에 컨셉 영상이에요. 컨셉 영상. 예, 네. 10년 전에 컨셉 영상인데 한 7, 8년 전에 지금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도를 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예. 근데 컨셉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도 컨셉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선도하고 있는 기관도 사실 저희 한 7, 8년 지났는데 아직 이제 이렇게 쇼하는 단계에 있어요. 아직 보여주기다, 그러니까 아직. 로봇 기술이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막 점프되지는 않고 네. 모션을 보여주는 거는 충분히 잘해요. 이렇게 모션. 한번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 모션 그리고 네. 모션을 보여주는 거. 예. 근데 이제 진짜 그거를 매번 똑같이 또는 다 잘하느냐 요건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인간을 뭐 아까 이제 이롭게 한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 아주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요리해 주는 게 최고잖아요. 밥 해주는 게 그래서. 최고죠. 예, 최고죠. 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될 거다. 이게 컨셉 영상들이라 아. 요것도 언젠가는 되겠죠. 저거 써는 속도 보면 백종원 선생님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할 거거든요. 저거 생명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바바박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쟤는 느긋하네.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 분발하세요. 네. 네. 로봇 제어의 기술은 영상 처리를 통한 분석이 중요한가요? 다관절 로봇의 제어가 중요한가요? 둘 다 매우 중요한. 아, 둘 다 매우 중요한.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뒤에 그리고 뭐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노무현 로봇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인식이 안 되면 일단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쵸. 아, 그렇죠. 그러네. 인식이 안 되면 동작을 할 수가 없고 인식이 잘 됐는데 동작을 못하면 또 못 따요. 무조건 둘 다 돼야 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아, 그게 그렇네요. 중에 병행돼야 하나만 돼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로봇의 시스템 입장에서는 좀 안 된다. 아. 그 중에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최종 결론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사람과 같은 손을 하는 녀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뇌를 이입할 수 있는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긴 했어요. 네. 근데 걔가 지능이 좀 부족하고 사람 손과 같은 역할을 못 하니까 아직 세상에서 못 쓰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서 실제로 다 필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를 다 얘기하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게 기타 목적 로봇이라고 해서 생체 모방, 휴머노이드 방금 앞에서 분류하지 않았던 네. 많은 형태의 로봇들이 있고 특히 연구계에서 아. 또는 학계에서 이런 연구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는 것보다는 원천 기술 연구들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특히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 페스토라는 게 원래는 공학 쪽을 주로 하는 자동화 기업이에요. 예. 네. 근데 이 기업도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생체 모방 로봇들을 해요. 우와. 여러 가지 곤충 로봇들을 아. 뭐 소형 액추에이터부터 해서 중대형 액추에이터까지 다 이용해서 곤충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아마 자연모사 로봇들이라든지 새로운 로봇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회사 거를 예시로 가져온 이유는 이 회사가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하거든요. 오. 나비를 모사해서 나비가 어떤 날개짓을 하는지를 보고 음. 어떻게 보면 그걸 비슷하게 모사를 하고 그리고 새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캥거루도 있고 아. 코끼리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 자연에서 어떻게 보면 이치를 가지고 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아. 그냥 기존의 그 찝기라고 하면 그리퍼라고 하면 네. 이렇게 다 짚거든요. 아. 다 이렇게밖에 못 집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그렇게 집어가지고는 이 애들을 못 집겠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도마뱀이 어떻게 집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모사를 해서 그러면 얘들처럼 이렇게 흡수하고 오. 빨아들이면 되겠네 해서 그런 생체 모사들을 모방. 네,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아까 휴머노이드 같은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그걸 따라- 모사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로봇의 종류. 예, 로봇이 이제 요건 그러니까 이제 서론인가요? 아, 서론이군요. 지치신 거 맞죠? 아, 서론인가요? 물 한잔 하세요. 박사님. 네, 물 한잔 하시죠.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군요. 시작하겠습니다. 5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보다 많이 이제 지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로봇 팔, 손, 다리 만든 이야기인데 오.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로봇 산업의 현황, 네. 지금 개발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주셨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기계연구원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과학자, 공학자분들이 네, 네. 같이 하겠죠. 네, 작업들을. 맞습니다. 그걸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